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음악으로 만나는 평화 진행의 주혜경입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중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대중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런 아티스트들 중에서는요, 대중의 입맛을 쫓는 데 그치기보다는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또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노래했던 그런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자, 음악으로 만나는 평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반전과 평화를 노래했던 그 시대의 아티스트들을 만나보고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드려야죠. 그룹 다섯 손가락의 리더로서 가수 겸 작곡가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음평화에서는 저희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토리텔러 이두헌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요즘 같은 때 참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남준봉 씨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스. 와우. 피스. 좀 늦게 펴졌네. 네, 오늘도 유쾌한 시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북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실 두 분입니다. 이한니 씨 먼저 소개드리고요. 이한입니다. 네. 다음 노수현 씨도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또 다양한 노래들도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평화라는 것은 언제 얘기를 해도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죠. 뭐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이유, 인종,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서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반드시 종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반도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겠죠. 자, 음악으로 만나는 평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반전과 평화를 노래한 가수와 노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노래들 6곡을 선정해 봤는데요. 자, 먼저 이야기를 나눌 가수는요, 바로 밥 딜런입니다. 밥 딜런의 대표적인 노래, 어떤 노래를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밥 딜런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가수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고, 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아.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아버님은 사투리 계속 쓰셨어요. 네. 평안도 사투리. 네. 돌아가실 때까지 사투리 쓰셨는데, 그러니까 고향을 못 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도 어려서 그냥 이 평안도 사투리가 저희도 그냥 그 우리말인 줄 알고 썼다고. 근데 이제 그 공구를 사러, 이 드라이버하고 이런 거 사러 청계천을 나가셨다가, 그때는 청계천에 LP를 파는 가게가 많았어요. 맞아. 야, 그저 하나 골라보라. 골라봐라.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뽑았던 음반이, 그 우연이죠. 그 많은 뽑은 게 밥 딜런이에요. 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밥 딜런의 노래들 중에서 한 곡 먼저 들으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아, 중요한 부분이 안 나왔어요. 나 기분. 네, 이 노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노래는 뭐 아주 전형적인 반전을 얘기하는 곡이죠. 베트남 전쟁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또 목숨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히피 문화가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1절 가사는 이렇지만 2절 가사에는 좀 더 구체적이죠. 아, 그래서 가나요? 2절 가사에는 아, 가사요. 교수님 가나요? 그냥 마치 기타 있으면 2절 가사 이런 식으로 되죠. Mama, take these guns away from me. I can't shoot them anymore. There's a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Feet are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아, 이게 아, 이 두 번째 가사는 Mama take these guns away from me. 어머니 나에게서 총을 치워주세요. 그 다음 가사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I can shoot them anymore. 나는 쏠 수가 없다고. 심지어는 적이어도 나는 적에게 총을 겨눌 수가 없다.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이 노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총 들고 싸우는 세상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이후에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뭐 김민기, 한대수, 서유석, 양희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이 밥 딜런 이후에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런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이런 노래들도 사실은 퉁이나 모든 게 다 밥 딜런 퉁이죠. 밥 딜런이 바로 포크 음악의 정말 거의 진정한 대부. 계몽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몽자. 사람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팝송을 즐겨 듣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 시대를 많이 대표했던 이런 팝들이 참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가사들을 보셨을 때는 느낌이 어땠는지 그 시대도 우리 시대를 대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저희 그 친형이 다방에서 DJ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 휘날리면서 그러면은 항상 그 앞에 팬분들이 한 두세 분 여성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저희 형 모습을 보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옛날 그 올드팝이라든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을 그렇죠. 집에 가져와서 또 형은 선곡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카펜터스 음악도 그렇고 아바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워낙 또 락을 좋아하셔서 뭐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디퍼플이라든지 그런 곡들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밥 딜런이라는 이 가수는 사실 단순히 올드팝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시대 사회를 반영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특히나 한국의 학생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만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네네. 하고. 네, 2016년이었죠. 2016년에 밥 딜런이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노미네이트. 노벨 네. 문학상엔 밥 딜런이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문학계 입장에서는 무슨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가수의 노래를 어떻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밥 딜런이 했던 말이 있죠. 시라는 것은 꼭 종이에 써야만 시가 아니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사실은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도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네네. 근데 그의 노래는 정말 시의 경지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뭐 방금 불러주신 이 Knocking on Heaven's Door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델로 인해서 아델이라는 네, 요즘 네. 가수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노래지만 Make You Feel My Love라는 네. 노래도 네. 있고 또 다른 노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밥 딜런 노래는 특히 김광석 씨 같은 경우, 네. 또 김광석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밥 딜런의 곡을 우리 가사로 해서 부르는 것들이 있죠. 두 바퀴로 가는. 원래는 이제 양병집 씨가 했던 네. 노래인데 그 노래 그 아마 준봉 씨도 알 거예요. 그냥 네, 뭐 네. 그냥 간단하게 원래는 이런 노래는 아니지만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가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단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보수에게 잡혀온 잠새 마냥이 한숨을 내쉰다. 이게 이제 Don't Think Twice Is Alright이라는 곡이었죠. 뭐 두 번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김광석 씨가 히트를 시켜. 원래는 양병집 씨가 네네. 원래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라고 해서 이렇게 풍자가 가득한 자동차가 두 바퀴로 가고 자전거가 네 바퀴로 가고 학생이 가방을 안 가지고 학교 가고 여자처럼 머리 기는 남자, 남자처럼 머리 짧은 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순,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죠. 사실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모순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저항 같은 얘기, 또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아마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참 네. 아마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네. 상황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에는 이런 반전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했나요? 북한 체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충성해서 살고 있는 그 당이라는 그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얼리 수령과 당 옹호하는 이런 노래들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그게 중에서 대한 결심하면, 반전 뭐 그렇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어찌 보면 이 구호 속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팝송의 뭐 존재는 알았을까, 팝송은 불렸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져요. 네, 진짜 궁금하다. 근데 그거는 까마득하죠. 저는 특히 막 이렇게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을 잘 접할 그런 게 없었어요. 계기가.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영어로 지금 노래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영어 가해를 들었지만은 영어를 몰라서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슬프고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그건 우리도 못 깜깜해가지고. 알아들어. 우리도 불러도 몰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용을. 네. 네, 그러면서 내용을 듣는 순간에 조금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가 반전과 평화를 노래한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밥 딜런을 가장 먼저 저희가 화두로 꺼냈습니다. 밥 딜런은 왜 반전과 평화를 노래했을까요? 밥 딜런은 이제 1941년생이고요. 41년. 예, 41년생이고 이제 러시아기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원래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포크송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블루스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우디 가슬리라는 소위 노동자를 대변하는 네. 노래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취급을 받았던 그 아주 사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디 가슬리의 음악을 너무 존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우디 가슬리가 거의 말년을 앞두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우디 가슬리 옆에서 노래를 한 곡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내 갈 길은 우디 가슬리의 뒤를 잇는 길이다. 그래서 우디 가슬리가 걸어온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에 몰입하겠다라고 해서 이름도 본인이 존경했던 영국 시인이죠. 딜런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딜런을 따가지고 와서 지머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원래는 네네. 그래서 밥 딜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저희가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밥 딜런 하면은 이 노래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Blowing in the Wind. 네네네. 네. 네.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 시적입니다. 잠깐 낭독을 해드리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될까요?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요.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네네. 내용입니다.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전쟁 속에서 자유를 억압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예. 이 노래는 그 당시에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어떠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남준봉. 사실은 네. 그 당시에 들으면서는 별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또 이 폭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제 어린 느낌에는 단순한 거예요. 뭔가 좀 화려하고 화려한 세션과 또 굉장히 기교 있는 이런 목소리를 따라하고 듣고 싶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없고 좀 지루한 음악으로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들으면서도 야, 이건 정말 천재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고 다시금 재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인 거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는 네, 네. 그런 가수이자 노래이다.
자, 다음 노래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가수는요, 존 바에즈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는 미국의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과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언급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밥 딜런을 예를 들어 뭐 한국의 한대수 씨가 뭐 한국의 밥 딜런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한국의 존 바에즈는 양희은 씨죠. 그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향을 이 굉장히 꾀꼬리 같은 맞아요. 목소리잖아요. 네. 이 존 바에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63년에 이제 그 흑인 민권운동, 흑인들이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네. 심지어는 버스를 탔는데 백인이 타면 자리도 비켜줘야 돼요. 어머. 비켜주지 않으면은 네. 구속이 돼요. 벌을 받아야 돼. 우와.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오면서 I have a dream. 네. 나는 I 꿈이 have a 있습니다. 라고 이제 연설을 하죠. 네네. 그 바로 그 워싱턴에서 그 연설을 할 때 밥 딜런과 존 바이스가 같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We Shall Overcome은 어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젊은이들이 모이거나 뭐 해서 저항을 상징할 때 무조건 아침 이슬이 나오는 것처럼 네, 네. We Shall Overcome은 항상 나오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언젠간 극복할 것이다. 네. 맞아요. 사실 존 바에즈는 밥 딜런과 함께 이렇게 연인 사이이기도 했었고 네네. 함께 이런 인권운동을 같이 하면서 여러 무대에 서다 보니까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밥 딜런이 존 바이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밥 딜런에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감정을 넘어서서 너는 세상을 바꾸는데 올인해야 된다라는 걸 준 거는 결국은 이 존 바이즈였어요. 여자의 힘이 결국은 여자의 힘이 네, 여자의 힘이 큽니다. 세상을 바꾼 건 밥 네. 딜런이 아니라 네. 밥 딜런 옆에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그렇죠. 네. 대단하구나. 역시. 네. 우리 여성들이 대단합니다. 인정. 근데 지금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노래도 익숙하지만 사실 존 바이즈라고 하면은 도나도나 노래를 네.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노래가 반전 노래로 손꼽히기도 하잖아요. 도나도나 같은 경우는 사실 미녀죠. 유태인들이 쓰던 미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존 바이즈는 사실은 밥 딜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래디셔널 송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트래디셔널이라는 게 미녀예요. 미녀. 우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남북의 미녀였어요. 남과 북의 어떤 미녀를 공유하고 감독판 어떤- 한번 가시죠. 자, 존 바이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 하실 분입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존 레논은 두 분도 익숙하시죠? 존 레논. 전혀 아니에요?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저희는 그냥 멍. 누구지? 비틀즈도 익숙하지 않아요? 아 저희는 모르죠. 이게 참 이게 대단한 게 네. 이 북한의 체제라는 게 자꾸 네. 이렇게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소련이 네. 붕괴됐잖아요. 네, 소련이, 네. 소련이 네. 붕괴됐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소련의 젊은이들이 비틀스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지하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복사해가지고 비틀스 음악을 나눠 듣고 이러면서 네. 비틀스 음악이 소련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레닌보다 네, 네. 소련의 젊은이들이 레논을 좋아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이런 팝 음악, 반전 음악 이런 음악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일에 어떤 노래 네. 하나가 지금 북한에 네. 이렇게 지금 밥 딜런 같은 존 바이즈 같은 또는 존 레논 같은 사람이 갖고 있었던 파워 있는 노래가 여기 하나만 들어가면 네.
그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난리 나죠. 와, 네. 진짜 정말 저는 놀라웠던 게 비틀즈,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런 가수들이 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암암리에 네. 그래도 불리고 보여지고 했던 것처럼 팝송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암암리에는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전혀 생각에 비틀즈는 알지 않을까. 일반 이제 흔히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민들의 노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서민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장르가 돼야 되는데 북한 체제에서는 그런 장르의 노래들을 우리가 들으면 반전적인 행동을 할까 봐도 이제 모든 것이 통제돼 있고요. 어찌 보면 두로 봤던 분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평양 쪽에서 그러니까 고위층. 사는 지역, 고위층, 직업과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여건이 나거든요. 좀 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제 못 들어봤죠. 자, 북에서도 접하지 못했었던 비틀즈. 예, 저희들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비틀즈는 아는데라는 생각에 여쭤봤던 건데 이번에 짚어볼 가수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 들어볼 노래는 이메이진입니다. 다른 가수 버전이네요. 네. 존 바이즈가 불러요.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마지막에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마지막을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마지막이 마지막을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좀 들어본 것 같다라고 예, 안예 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노래는 방금 존 레논이 아니네 누구죠? 지금 존 바이즈가 불렀고요. 네, 존 바이즈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버전. 다 이제 서로 통하는 거죠. 사실은 이 비틀스 멤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밥 딜런입니다. 그러니까 밥 딜런을 만나면서부터 그 전에 사랑 노래 위주로 부르던 쪽에서 네. 아 우리도 생각이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바뀌게 된 게 밥 딜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골수로 밥 딜런을 흉내내고 싶었던 사람이 존 레논. 그래서 밥 딜런하고 거의 같은 행보를 했죠. 좀 더 극렬하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파워가 있었으니까. 네. 사실 존 레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존 레논을 지금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싱어송라이터이자 사회운동가라고 네. 검색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졌던 가수인데 평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 이메이진이라는 이 노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우리가 또 존 바이즈 목소리로 들어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남준봉 씨가 이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미롭게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잖아. Imagine there's no heaven. It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could kill or die for. No real reason t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I'd rather who a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Thank you. Peace. 영어로 하니까 더 멋있지 않습니까? Really? 리얼리. 저는 진행 못하겠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이 노래가 가진 힘도 있지만 네. 남준봉 씨가 가진 목소리의 힘도 네. 맞아요. 네. 아, 굉장히 샤이해지네요. 이게 말만 안 시키면 되겠어요 남준봉 씨. 안녕히 계세요. 노래 불렀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정말. 이 노래 이메이진이라는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OST 1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킬링필드에 그렇죠. 삽입됐었죠. 베트남 전쟁을 음. 반대하는 어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옥도 없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 파괴적인 얘기죠. 그렇죠. 천국이 네, 없다고 네. 생각하니까 지옥도 없을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남을 죽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맞는 말씀. 사실은 이게 굉장한 반전 메시지를 자 우리 싸우지 맙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국가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 국가를 위해서 남을 죽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아마 지구가 마지막으로 수명을 다할 때도 이 노래가 마지막 자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존 레논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의 죽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네. 1980년이었으니까 벌써 시간이 꽤 됐죠. 와. 좀 약간 과대망상증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마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사인해달라고 해서 아주 사인도 잘 해주고 이러고 보냈는데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12월 3일 날이죠. 총을 5발을 쐈어요. 그래서 전 레논이 이제 이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죠.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때 25살 나이에 나는 그냥 분노에만 차 있었다. 뭔가 내 분풀이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한테 하고 싶었을 네, 이걸 그냥-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뭐. 네. 존 레논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진도 결국 그 사람에게 사인해주던 그 사진, 누군가가 그렇죠. 찍은 그 사진이 남아있는 마지막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존 레논의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평화와 반전을 노래한 가수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조목조목 그리고 노래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 교수님께서 표현하기에 정말 기가 막힌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사람의 노래는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 된다. 명곡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메르세데스 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노래 잠깐 들어볼까요? Gracias a la vida me he dado tanto
los luceros y cuando los abro perfecto distingo lo negro del blanco y en el alto cielo su fondo estrellado en las multitudes el hombre que lo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누구지? 낯선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자체가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170년간을 군사 정권 하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학정 밑에서 살 때는 이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정말 착취, 그다음에 항상 학대만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82년에 민주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진짜 호갑과 이 어떻게 보면 쥐두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가고 어디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잖아요. 네. 뭐 네. 늘 겁나고 네. 네. 어디서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네. 그러는 시절을 살았죠. 그래서 이 누에바 깐시온 바로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그 민중들을 일깨우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 노래는 주로 폭력이나 투쟁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좀 다르죠. 우리가 네, 폭송이라고 네, 그러면 네, 네. 투쟁, 뭐 폭력에 맞서고 네. 이런 쪽이었다면 전쟁을 반대하고 이건 아니라 우리가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고 못 먹고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이 조금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할 말은 조금 할 수 있기만 했으면 하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네. 그렇죠. 그러다 이제 79년에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영구 추방이 돼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돌아올 수가 없었죠. 82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고난받는 사람들의 어머니 죽을 때까지 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추앙받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아르헨티나의 흥망성쇠를 다 겪으면서 그 당시에 영구 추방을 당할 때에도 해외에 아르헨티나의 이 현실을 너무 많이 알렸다라는 이유로 이제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민중들이 좀 현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생각하지만 같은데 그럴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네. 아주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만 있다면 통일의 시간도 좀 빨리 돌아올 텐데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미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와서 처음으로 제일 많은 노래를 들어보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들어보지 못한 노래들을. 근데 인터넷이랑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제 외국 분들이 와서 팝송을 부르잖아요. 다 같이 떼창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노래가 우리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런 상상을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뭔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네,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북한도 조금씩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에도 조금씩 음악의 이 가진 힘들,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부터 바꿔나가는 이 문화적인 힘, 이런 것들이 북한에도 조금씩은 바뀌는 그런 힘의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곡도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 노래는 사실 마이클 잭슨보다는 남과 북의 현실을 더 잘 짚어줄 수 있는 곡이라고 하면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콜피언스의 노래, 네, Wind of Change 들어보죠. 스콜피언스는 사실 반전과 평화를 노래한 가수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다기보다 이 노래가 사실 그렇죠. 이 노래 한 곡이죠. 사실 네, 헤비메탈 빼놓을 수 없는. 밴드였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또 독일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네. 독일이 사실은 이제 분단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통일되던 그 시점에 사실은 이 노래가 엄청나게 냉전 시대에 바람이 불고 이제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이제 사실은 온 세상에 남아 있는 분단 국가가 이제는 하나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좀 파고드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윈도우 체인지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신다면. 가사 내용 중에서 그런 게 나오죠. 우리가 형제처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미래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어디서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분이 여기 와 계신 것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 이제 얘기하면서 두 분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이 네. 여기 와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요. 네. 그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다면 상상해 본다면 불행하죠. 네. 굉장히 끔찍하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또 전쟁을 겪으면서 네. 우리는 괜찮아요. 네. 어떤 면에서. 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 포탄이 오면 숨고 못 먹고 도망 다니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네. 이 노래가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씨앗을 뿌려서 네, 우리가 네, 노력하면 뭔가 하나 둘 보는 사람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하지만 그 유튜브가 북한에도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다 들어와서 다 사람들이 몰래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해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바꿀 사람이 없어요. 네. 아 멋있다. 괜찮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거꾸로 한번 와볼까요? 오늘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준동 씨는 어떠셨는지요, 이 시간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죠. 방송할 때마다 네. 우리 또 북에서 오신 그 두 분과 함께 사실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생활하더라도 네. 마음속에 한 켠에 있는 그 아픔과 또 서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대신 대변해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우리에 대한 이런 조그마한 발걸음들이 정말 음악에 대한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전 세계 사람들이 네. 우리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줄 거라 생각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저는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 힘을 많이 보태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도 뭔가 이 세상에 누가 길이 없어요. 저희가 저희들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생기지 않아요.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한 걸음씩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한 걸음 걸어봤어요. 네, 한 걸음 나갔습니다. 네. 수연 씨. 아까 우리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것처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는 음악에도 분명히 국경이 없다. 그렇다면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정말 국경이 없는 정말 이 음악을 언젠가는 모든 분들이 접하게 돼갖고 그들이 스스로가 일어나갖고 정말 남북 통일이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정말 두 분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아까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신 우리 둘이 먼저 온 통일이다. 네. 아마 저도 이제 그 실향민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제 조카 같을 것 같아요. 아마 북에 조카가 있었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랑 네. 같이 한밥상 차려서 밥도 먹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래라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결국 한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늘 전해주신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한밥상에서 삼촌 조카 같이 밥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통일되는 날 여기서 밥 먹는 겁니다. 아유, 자, 노래란 것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격려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각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뵐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필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해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주혜경이었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